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여유로운 오후의 햇살 속에서 차 한 잔을 즐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직장을 다니는 내내 이제 일 그만두면 자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적금으로 모아둔 자산으로 그럭저럭 잘 살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론 냉혹하죠. 세금,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의료비, 그리고 예측 못했던 가족의 일까지 늘어나는 지출 앞에 연금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55세 은행원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퇴직 후 연금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당장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당신과 나 모두가 맞닥뜨릴 문제거든요.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은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55세 은행원, 퇴직 후 연금이 독이 되다, 어씨 이야기. 어씨는 어느 중견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별다른 스펙 없이 들어갔지만 성실함 덕분에 과장까지 승진했고요. 55세 되면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늘 생각했대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었고 열심히 살았으니 은퇴 후엔 정말 여유를 즐길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생각보다 연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연금이 적다 해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어씨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수령. 개인연금 매달 90만 원 정도, 수령 공적연금 개인연금 합산. 55세부터 받아야 하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로 못 키우고 중간에 나눠 받는 시기라 더 줄어든. 여기까지 보면 한 달 90만 원이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아? 라고 하실 텐데 막상 보험료나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순수하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어요. 게다가 만약 배우자도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면 두 사람의 생활비가 같이 들어가죠. 일단 생활비만 15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연금 수령액은 90만 원 남짓? 부족한 금액은 퇴직금을 조금씩 깨서 보충하곤 했대요.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어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일정 소득연금 포함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이전 직장 다닐 때 월 15만 원 정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월 30만 원 이상. 단순히 월 3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추가되고 나중에는 재산세며 자동차세까지 신경 쓸 부분이 계속 늘어나더래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렇게 23년만 버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씨 입장에서는 연금이 나오는 게 오히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여놓은 꼴이 된 거죠. 정말 역설적이죠. 그러다 예기치 않게 집안에 사고가 발생해 긴급 자금이 필요해졌어요. 결국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써버렸고 그 다음 달에는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 아들 학자금까지 겹치면서 한 달 사이에 수백만 원이 훅 빠져나갔대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대출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비슷한 사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어씨 사례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요. 은퇴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씨 말고도 두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1. 60세 자영업자 B씨의 사연. B씨는 25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했어요. 물론 초반에는 잘 돼서 돈도 좀 모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은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예전 같지 않았대요. 결국 60세가 되는 해에 정리하고 차라리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그냥 은퇴 생활하자고 결심했죠. 그동안 부동산도 조금 챙겨놨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월세 수익이 잡히다 보니 공단에서 매긴 건강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게다가 자영업자로 오래 일하다 보니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월세 수익, 세금, 건강보험료, 생활비를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B씨가 가장 충격받은 건 내가 이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라는 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소득이 훨씬 높았음에도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담이 업무상 필요, 경비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 지역 가입자가 되니까 기준이 훅 높아져서 제대로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죠. B씨도 결국 노후 자금에 손을 대면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합니다. 이 58세 공무원 퇴직자 C씨 이야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예전에는 노후 걱정 없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연금도 일반 회사원보다 많고 안정적인 편이니까요. 그런데 C씨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58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믿었고 실제로도 일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C씨가 예상 못했던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 상승이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잡히는 순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된 후 예상치 못한 높은 금액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된 거죠. 연금이 꽤 많으니 생활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 전에 받던 월급 대비 각종 공제 항목 사학연금, 공제회비 등이 사라진 뒤 오롯이 본인 몫으로 떨어지는 부담금이 커지더랍니다. 결국 C씨는 한 달에 40만 원 가까운 건보료에다 세금까지 맞물리면서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대체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생활비를 조금씩 줄이고 연금 일부를 적립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전환했답니다. 3. 왜 연금이 오히려 독이 될까? 사람들은 보통 은퇴 준비를 할 때 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공식만 떠올려요.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그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가 함께 오른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액이 올라가면 과세 표준에 잡히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반영됨.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으로 잡혀 여러 부담이 늘어남. 기타 수익월세, 투자 수익 등이 있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부담. 결국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 줄어드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각종 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그나마 나오는 소득연금이 세금이나 보험료 책정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조언들이 있어요. 부채 최소화. 부채가 있으면 아무리 연금이 나온다 한들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순식간에 사라져요. 퇴직 전 최대한 부채는 줄여놓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구조 미리 파악. 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예상되는 건보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차량, 명의, 재산 조정, 연금 수령 시기 등은 조정하는 게 낫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의 다양화, 무조건 빠르게 연금을 당겨서 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일부는 조금 늦게 받게 해 월 수령액을 늘리거나 혹은 분산해서 받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 실제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들어갈지를 계산해 두어야 해요. 물가 상승률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가족 병원비, 자녀 지원비 등을 고려한 플랜 B를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5. 다시 생각해보는 은퇴 후 인생.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면 무조건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어시 B씨, C씨 사례를 들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때론 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오히려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이 확 올라가서 이럴 거면 차라리 연금이 적게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이건 결국 제도적인 문제와 개인 재무 설계가 맞물린 결과예요. 제도는 한 번에 확 바뀌기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해요. 난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지. 난 그래도 대기업 다녔으니 퇴직금 좀 챙길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봐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세금과 보험료는 계속 오를 확률이 높아요. 또한 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로 은퇴하면 길어야 2025년 삶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30년, 40년도 염두에 둬야 해요. 마무리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들렸다면 그만큼 은퇴 후 삶이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아직 퇴직이 멀었다면 더 꼼꼼하게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료나 세금 구조, 연금 수령액 조정 등 재무 설계를 조금씩 바꾸면 파산 위기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엔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시기인데 돈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은퇴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셨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어시처럼 아이고 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서 보험료만 왕창 뛰지? 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괜찮아. 이 정도면 아직 살 길은 많아.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제도나 정책을 좀 더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55세 은행원, 퇴직 후 연금이 오히려 독이 되다. 파산 위기의 충격적 스토리와 함께 비슷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역시 미리 알아둬서 다행이야 하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